30년 넘게 공직 생활 해오셨죠? 예. 특히 예산 관련 업무 많이 하셨던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정부 예산안을 여야 합의 없이 일방이 단독 처리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예, 한 번도 없습니다. 헌정사에 처음 있는 사례입니다. 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증인 기재부, 국회 예결위 등에서 예산 관련 일들을 오래 해오셨고 기재부 예산실장 거쳐 2023년 11월부터는 현재까지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으로 계시죠. 예. 네. 증인은 실제 기재부에서 부처 예산안을 취합, 평가도 해보고 그 과정을 거쳐 국회에 설명하는 정부 편성 예산 최종안을 작성도 해보고 경제수석 입장에서는 2024년 12월 1일 국회가 전례 없이 정부안을 대폭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네. 2024년 12월 1일 이 사건 개엄 이틀 전 야당이 2025년도 정부 편성 예산안을 4조 1천억 원 삭감하여 단독 처리하였죠. 예, 맞습니다. 통상 정부 편성안에 대해서 국회 측에서 수정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최종안이 통과되나요? 예, 보통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증액 가백 논의된 것을 바탕으로 예결위 예산안 조정 소위에서 감액 사업과 규모를 먼저 정하고 감액된 재원을 바탕으로 증액 사업과 증액 규모를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감액과 증액을 맞춰서 예결위에서 의결을 하고 본회의로 넘기는 절차를 밟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서는 여야 합의 없이 단독 처리되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죠? 예, 예결위에서 감액만 야당이 주장했기 때문에 여당은 반대를 하고 따라서 여당 의원이 동의 없이 야당만 참석해서 감액만을 한 경우입니다. 네, 추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증인 기재부에서 30년 넘게 공직 생활 해오셨죠? 예. 특히 예산 관련 업무 많이 하셨던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정부 예산안을 여야 합의 없이 일방이 단독 처리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예, 한 번도 없습니다. 헌정사에 처음 있는 사례입니다. 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600조 이상 예산이죠? 예, 예. 그 중에 금액으로 보면 4조 1천억 원 삭감한 것이 비중이 뭐 그렇게 커 보이지 않은 금액일 수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금액 자체는 통상 한 4, 5조 정도 감액하고 그 범위 내에서 4, 5조를 증액하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큰 거는 아닙니다. 4.1조가. 다만 그 감액의 내용이 좀 문제가 돼서 예비비를 절반을 4.8조 중에 반을 2.4조로 삭감한다든지 등 내용에 문제가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네, 예비비 포함해서 국가안보나 경제 그리고 국정운영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항목들을 건드렸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예, 예. 네, 국방예산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북한은 2024년 순항, 탄도 등 미사일을 모두 20여 회 발사했고 얼마 전 설 연휴 첫날인 1월 15일에도 순항 미사일 발사했는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1월 25일 연휴 첫날 발사했습니다. 네. 증인 삼축 체계 아시죠? 예, 예.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 그리고 날아오는 미사일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 KAMD, 그리고 대량 응징 보복 KMPR. 이 삼축 체계가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 무기 위협에 대응하는 우리나라 핵심 안보 전력 맞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킬체인 핵심 전력은 지휘 정찰이던데 그 사업 예산을 야당이 전년 대비 4,852억 원 삭감한 것 맞죠? 아닙니다. 그건 국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1,226억이 삭감됐습니다. 네. 전술 데이터 링크 시스템 성능 계략 사업 예산 226원 삭감, 78% 삭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바다의 패트리어트라고 불리는 SM-6 미사일, 이게 고도 방어망의 빈틈을 메우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반드시 필요한 무기로 평가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23년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도입을 승인받았고 일본도 현재 150발 도입 추진 중이던데 야당이 SM-6 미사일 도입 예산 119억 5,900만 원을 96% 삭감시켜서 사실상 이 무기 도입을 중단시킨 거죠. 예, 근데 그게 국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고 그 이후에 예결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습니다. 야당의 삭감 이유를 보면 사업의 추진 일정 및 가능성을 고려하여 계약을 위한 최소 착수금을 제외한 예산 삭감이라고 기재되어 있던데 이게 타당한 지적입니까? 그래서 그게 제가 알기로는 미국 측의 그 무기 개발 절차에 조금 이상이 생겨서 한 2년 지연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야당은 북한의 도발 시 대량 응징 보복 핵심 부대인 특임여단 전략 보강 예산 42억에서 80% 삭감했죠. 예. 현대 전쟁에서 이제 드론이 필수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예산 측면에서 보면 드론의 효율성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드론이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차를 격파할 때 지금 아파치 헬기를 쓰면 한 1,800억 정도 들어가는데 드론을 쓰면 한 66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한 28배 좀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증인은 북한의 드론이 서울 상공까지 침입했던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북한이 대량의 우물풍선을 날려보내기도 했고 특히 북한과 가까운 지역 주민들은 현실적인 피해를 입기도 했었죠. 예. 그 방사청 대드론 통합체계 구축 예산은 적 드론과 우물풍선을 방어하고 직접 타격할 수 있는 핵심 전력으로 평가받고 그런데 야당이 북접경지역 대드론 통합체계 예산을 100억 원에서 99억 5,400만 원 삭감하여 사실상 전액 삭감한 거죠. 예, 근데 그 부분도 이제 국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삭감이 되고 예결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 이유를 보면 주파수 확보 제한 등에 따른 소요 수정 여부가 불확실하다. 이게 무슨 의미고 타당한 이유입니까? 주파수를 제가 알기로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드론이 이제 운용되는 주파수가 있는데 그 주파수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런 국방 예산 삭감으로 대한민국 방어 시스템에 공백이 생기고 소위 잘 나가던 K 방산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예, 한국형 삼축 체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한데 북한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데 이런 구축하는 시스템이 좀 늦어진다면 우리 안보 체계가 공백이 예상되고 또 아무래도 무기를 생산한 기업 입장에서 보면 또 생산을 할 수 없으니까 K 방산 같은 데도 조금 불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부가 초급 간부 당직 근무비 인상과 복지 개선 등 처우 개선 예산 요청했었는데 야당이 감액 예산만 일방 통과시켰죠. 예, 그 부분은 정부안에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 국회 상임위에서 여야 간에 증액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예결위에서 감액 예산만 통과시키는 바람에 증액되지 못했습니다. 네. 국방 관련해서 종합해서 여쭈면 예산 분야의 전문가이자 대통령의 경제참모인 증인이 보실 때 이렇게 삼축체계, 드론, 초급 간부 처우 개선 등 국방 예산을 항목별로 전액 또는 대폭 삭감했을 때 우리나라 국방이나 안보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고 또 어느 정도로 평가됩니까? 예, 국방 안보는 첨단 무기하고 또 첨단 무기를 운용하는 기술력 있는 군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첨단 무기 확보가 늦어지고 또 군인들도 자꾸 제대를 하고 군을 떠난다 그러면 우리 안보에 장기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제에도 당연히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에너지 안보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에너지 안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우리가 안보라는 개념을 쓸 때 에너지 안보, 식량 안보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에너지가 이제 국가 안보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에너지가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전차를 움직일 수도 없고 비행기를 운영할 수도 없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에너지 안보라고 지금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에너지 안보가 세계적으로 더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왜 이 러우 전쟁을 계기로 에너지 안보가 더 중요한 이슈가 됐고
그것이 경제와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예, 러시아가 에너지 대국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러시아로부터 뭐 원유라든지 천연가스, 석탄을 도입하는데 EU, 유럽의 그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한 40%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22년 2월에 러우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러시아로부터 EU가 그 에너지를 수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물가도 올라가고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에너지 안보가 중요해지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그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서 2022년 7월에 우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3%까지 치솟아서 굉장히 고생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석유, 가스 등 에너지 자원 전량 수입하고 있죠, 사실상.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자원을 해외에 의존하는 국가의 경우에 앞서 말씀하신 것 같은 어떤 국제적 이슈로 인해서 국제 에너지 가격에 변동이 있으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자원이 생산되는 국가에 비해서 어느 정도 더 큰 타격을 입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EU에서 독일 같은 경우에 특히 그 태양광 발전으로 전향하면서 그 가스 수입이 안 돼서 그 당시에 전기 요금이 10배까지 올라갔던 그 경험이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도 2022년에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서 에너지 수입 대금이 통상 1,100억, 1,2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200억 달러 되는데 그 해에는 1,900억 달러가 넘어가면서 약 70% 정도 더 수입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네. 작년 대왕고래에 이어서 며칠 전 일명 마귀상어라고 불리는 석유 매장 가능성이 있는 유망 구조가 추가로 발견됐죠. 네, 그렇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공사 그리고 미국 심해기술평가기업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왕고래, 마귀상어 둘 다 합쳐서 예상 매장량이 190억 배럴, 경제가치가 2,700조 원이 넘는 것으로 평가되던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경제가치 관련해서는 그 마귀상어에 대해서는 그 보고서에 금액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경제가치 700억 나오는 700조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은 언론에서 추정해서 그 지난번에 발표된 대왕거래 쪽에 2,000 조하고 합해서 2,700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경우에 해외 유사 사례 대비해서 실제 시추 가능성이 어느 정도로 평가됐습니까? 금색이 최고의 유전이라고 불리는 가이아나 유전의 경우에 그 당시 성공률이 한 16% 정도로 봤었습니다. 근데 우리 대왕고래 쪽은 20% 정도 되기 때문에 높다고 평가를 했었습니다. 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서 가스나 석유를 시추할 경우에 앞서 설명해 주신 에너지 안보 독립이나 국가 경제 그리고 국제 관계 측면에서 어떤 효과,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석유나 가스가 확보되면 에너지 안보를 확보할 수 있고요. 그럼 경제적으로도 뭐 석유화학 산업 이런 게 또 발달이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산유국이 되니까 국제적으로도 뭐 산유국 지위를 누리는 혜택이 많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야당이 단독 처리한 예산안에서 대왕고래 사업 예산은 98% 삭감됐죠. 네, 맞습니다. 삭감 사유를 보면 중장기 계획 및 타당성 평가 부족, 구체적인 자료 제출 미흡, 개발에 따른 기후 영향 평가를 거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자료 제출 미흡 이런 부분은 기업 비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출을 하기가 어렵고요. 또 에너지 개발이라는 게 유전 개발 이런 거는 그 기본적으로 그 뭐라 그러면 성공 가능성도 낮고 하기 때문에요. 그거를 중장기 뭐 계획을 수립하고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기후 변화 이런 것도 뭐 고려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에너지 자원 개발을 위해서 중국이 지금 48,000여 공, 일본이 813공, 우리 주변국들이 공격적으로 자원 개발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 현황은 어떻습니까? 뭐 중국이나 일본이 우리 근해에서 그 해저 자원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최근에 한 적이 없고 이제
대왕고래가 처음으로 하는 거라서 앞으로 많은 부분을 중국과 일본을 따라가려면 우리 바다에서 많이 시추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 원전 R&D 예산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그 작년 수주에 성공한 체코 원전 수출 규모가 약 24조 원 맞죠? 예, 그렇습니다. 원전 사업, 원전 수출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뭐 매출을 보면 매출 같은 경우로 보면 우리 GDP의 한 1.5% 정도 원전 산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전 기술의 국제 경쟁력이나 미래 전망은 어떻습니까? 우리 원전 산업의 국제 경쟁력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78년에 고리 원전 이후에 그 수십 년 동안 원전을 건설하고 가동해온 경험하고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외에서 원전을 건설할 때 온타임, 온버짓이라고 다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 공기에 맞춰서 준공을 하고 예산도 당초 예산 내에서 준공을 해주기 때문에 경쟁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과거 우리가 아랍에미리트에도 원전 수출했었죠. 예. 그 원전 수출 계기로 외교 관계까지 우호적으로 개선돼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받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UAE 원전 수출 이후에 그 원전 이외에도 우리가 뭐 방산이라든지 첨단 산업 이런 데 협력을 하고 있고요. UAE하고 우리나라가 특별 전략적 관계를 맺어서 동반자 관계를 맺어서 여러 가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원전 수출 현황을 보면 지난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한동안 뜸하다가 이 체코 원전이 몇 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죠. 예, 15년 만에 2009년 수출 이후에 15년 만에 그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스스로는 탈원전을 주장하면서 원전을 다른 국가에 수출하는 것도 가능합니까? 그럴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저는 그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가당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전을 건설하지도 않는데 해외에 다른 나라 보고 건설하라, 수출하라, 이거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원전 수출 경쟁에서는 기술 우위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체코 원전 수출 과정에서 그 원자력 발전소 기술 특허 문제가 좀 문제가 있었죠. 예. 네. 예, 미국 웨스팅하우스에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원전 기술, 원전 수출 분야에서 세계 각국의 경쟁 상황은 대략 어떻습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나라는 한 5개국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미국, 그다음에 프랑스, 중국, 러시아 정도인데요. 특히 지금은 중국하고 러시아가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굉장히 활발히 움직이고 있고요. 또 중국, 러시아 같은 경우는 차세대 원전인 SMR, 소규모 원전 이런 것도 지금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수년 전까지만 해도 프랑스, 한국이 원전 강국으로 평가받았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지원을 해서 지금 러시아와 중국이 도합 세계 원전 시장의 70%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1대1로 사업과 연결해서 지금 원전을 건설하고 있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소련 연방, 구소련 그쪽 연방 국가, 주위 국가들 공산권 국가하고 제3세계 위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야당은 차세대 원전 기술 핵심으로 평가받고 있는 소듐 냉각 고속로 기술 R&D 예산 정부 편성한 90억 중에 90%를 삭감했죠. 예, 맞습니다.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재하고 있습니다. 소듐 냉각 고속로의 실증에 대한 충분한 사전 논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감액. 그런데 이 기술은 이미 과거에 미국, 영국, 프랑스, 또 독일, 인도, 일본에서 실험적 냉각로를 건설하는 등 개발을 이어가고 있고 이미 러시아에서 양산 및 수출까지 성공시켰는데 이 실증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이유가 객관적이거나 합리적 근거에 바탕한 것입니까?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러시아에서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미국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도 출연연에서 유관 기술을 확보한 상황이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재해재난 예비비 삭감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통상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예비비 예산 책정해두죠. 예. 야당은 2025년도 예산안에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가장 큰 규모로 2조 6천억 원 중에 1조 삭감했죠.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 혹시나 있을 일을 대비해서 그냥 이렇게 묻어두는 돈쯤으로 생각하는데 예비비가 왜 필요한 겁니까? 예비비는 예산 외 지출,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예비비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예비비하고 재해 예비비 두 가지가 있고요. 재해 예비비는 우리가 이제 태풍 같은 자연 재난이라든지 코로나 같은 우리 전염병, 그다음에 환율 뭐 부족 소요, 인건비 등 특정한 목적에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 예비비가 남는다 그래서 일반 예비비로 전용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일반 예비비는 통상적인 용도에 쓸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러면 재해재난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삭감했을 때 재해재난에 대비하는 것 외에 국정 운영이나 다른 정책에도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뭐 이번에 재해 예비비를 1조 원 삭감했고 그다음에 또 일반 예비비를 1.4조 원 삭감을 해서 총 2.4조 원 삭감이 됐는데요. 재해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뭐 태풍 같은 큰 게 안 오면 충당이 되지만 뭐 큰 재난이 오면 충당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일반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규모가 남아있는 게 0.8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간 실 집행액이 1.2조입니다. 평균 연지출액이. 따라서 일반 예비비는 지금 굉장히 거의 없다. 사실상 지금 일반 예비비 남아있는 0.8조도 국정원에서 사용하는 안보 비용이 0.7조가 넘고 그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용도의 예비비는 400억 정도에 불과해서 금년에는 일반적인 용도 예비비는 쓸 수가 없습니다. 네. 다음으로 민생 예산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아이돌봄, 그리고 청년 일자리 정책 이 세 가지는 이번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삼고 있는 것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만들고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을 추진하고 이렇게 저출산과 아이돌봄 정책을 적극 추진했었죠. 예, 그런데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뭐 전에부터 있었던 거고요. 윤 대통령께서 하신 일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민간인 부위원장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고 인력도 늘려서 일을 제대로 하게 했던 겁니다. 네. 이번에 야당은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도 46억 삭감했죠. 예, 그렇습니다. 취약계층 아동 지원 사업 예산도 21억 4,800만 원 삭감 맞죠? 예. 그런데 국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그 부분도 삭감이 됐고 예결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하면서 감액이 됐습니다. 네. 아이돌봄 지원 예산 384억 삭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이돌봄 지원 예산 삭감의 경우에 삭감 이유를 보면 이용 대상자의 소득 기준 완화에 따라 대상자가 1만 명 추가되었는 바 아이돌봄이 인력 연계 미흡으로 인한 불용액을 고려하여 감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용 대상자가 1만 명 늘면 예산이 증액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맞는 말씀입니다. 대상자가 늘어서 증액이 돼야 되는데 국회에서는 상임위에서는 2023년에 집행률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10%를 정부안에서 10%를 감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예산 수준은 2024년과 2025년이 비슷한 수준으로 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야당은 부처 중에 복지부 예산 가장 많이 2,689억 삭감했던데 맞습니까? 제가 뭐 비교를 안 해봐서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복지 쪽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예, 최근 기사를 보면 야당이 보건복지부 중증외상센터 전문의 수련센터 지원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 11년간 운영되어 오던 국내 유일의 중증외상 전문센터가 이번 달 28일에 문을 닫게 되었다라는 기사가 있던데 맞습니까?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복지 관련 많은 예산들이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삭감되고 예결위 과정에서 야당 단독 통과로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최근 법무부 인사검증단 아시죠? 예, 그 운영 경비가 전액 삭감돼서 그 소속 공무원들이 화장실도 근처 다른 건물 가서 쓰고 쓰레기 봉투도 집에서 가져와 쓰고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언론에서 봤습니다. 수사기관 특활비, 특경비 예산 질문드리겠습니다. 증인 공직에 계시면서 특활비나 특경비 사용해 보셨나요? 예, 해봤습니다. 이게 야당이나 일각의 주장처럼 특활비, 특경비가 소위 깜깜이 예산이고 개인 용도로 쓸 수 있는 예산입니까?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왜 이런 지적이 나온다고 보십니까? 특활비라는 부분이 기밀을 요하는 사건이나 수사에 직접 활용되는 그런 경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특활비 같은 경우에는 사용 일시하고 금액만 명시를 하면 되고 구체적인 내용은 하지 않아도 되는데 현재 그 부분이 이제 국회에서 문제 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전 정부 검찰 특활비를 보면 179억에서 94억, 84억, 80억 계속 줄어들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수사기관 특활비, 특경비 왜 필요한 것입니까? 예, 마약 수사 같은 경우를 할 때 보면은 그 마약 사범을 검거하기 위해서 현장에 뭐 며칠 동안 잠복 수사관들이 하기도 하고 또 마약 거래, 위장 거래를 하기 위해서 그 대금을 지급을 하기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정보원비, 그 첩보를 제공하는 정보원한테 정보원비도 제공해야 되는데 현 예산 체계상, 제도상으로 현금을 자유롭게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특활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카드 처리되고 전부 현금으로 집행하기가 어려운 그런 내용들입니다. 네. 그래서 증빙자료 제대로 제출 안 한다고 예산 삭감하는 게 부당한 것이죠? 예, 특활비의 성격상 기밀을 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 증빙 자료를 날짜하고 금액으로 해도 괜찮다고 지금 돼 있는 겁니다. 네. 최근 통계를 보면 마약 사범이 5년 만에 5배 정도 늘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시절에 5년 만에 겨우 5배 늘어 마약과의 전쟁 선포할 수준 아니다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이전까지 통계에 비추어서 5년 만에 5배 늘어난 것이 겨우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검찰 특활비 특경비 587억 전액 삭감, 감사원도 60억 삭감, 경찰은 31억 삭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렇게 수사기관 특경비 특활비를 없애버리면 사실상 뭐 아까 예를 드신 마약 포함해서 중요 수사 업무가 불가능해지는 거 아닙니까? 예, 검찰 수사 경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기밀을 요하는 수사에 마약 수사에 바로 쓰는 특활비하고 특경비, 특수활동비, 특정 업무 경비를 말합니다. 이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수사를 하는 부서의 운영을 하는 비용, 부서 운영비라든지 장비 구입비, 뭐 출장비, 특근 매식비 두 가지가 있는데 검찰 수사 사업이 11개입니다. 11개에 총 1,800억이 넘는데 이 앞에 있는 첫 번째 기밀을 요하는 특활비하고 특경비 이게 한 600억 가까이 되고 두 번째 부서 운영 경비가 1,200억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비율을 보면 특활비 특경비가 한 31% 그리고 부서 운영비가 69% 정도 됩니다. 따라서 전체의 31%가 지금 없어진 상황에서 제대로 수사가 되기가 어렵고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다음으로 대통령실 특활비 예산 질문드리겠습니다. 증인 경제수석으로 임명되신 이후에 대통령 해외 순방에도 수차례 동행하셨죠? 예, 6번 동행했습니다. 대통령이 순방을 나가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행 다니는 것쯤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대통령이 순방을 가면 일정이 대략 어떻게 구성됩니까? 예, 상대국하고의 공식 일정 그리고 이제 그 현지에 있는 우리 기업 교민들과의 그 행사 등 이런 게 많아서 새벽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대통령께서는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순방이나 외교 행사 관련해서 대통령실에 배정된 특활비가 사용되는 것이죠. 예, 일부 사용됩니다. 그렇게 사용되는 특활비 중에 대통령이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대통령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특활비 96억 5천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025년 요청한 특활비 이번에 82억 5천만 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전액 삭감해서 영원 만들었죠. 예, 맞습니다. 네, 제안하겠습니다. 반대 신문 30분 하십시오. 증인 이쪽 보시죠.